우리 일단은 가볍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제 이름은 권정원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아니고 제가 필명으로 쓰고 있는 걸 이제 한글로 바꾸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다른 분들. 저는 그냥 레터라고 지었고요. 뜻은 제가 을지로에 히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이름을 안 부르고. 서로를. 근데 그런 자리에 몇 번 갔었는데 저는 그냥 딱히 할 거 없어서 본명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무슨 꿈을 꿨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레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서 그냥 그 말을 계속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저는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어르신들은 자식들 이름에 끝에만 해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저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말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읽었던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고 성은 엄마 성을 붙였어요. 사실 이 이름은 저희 독서 모임에서 강제로 지어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저희 독서 모임 팟캐스트 이름은 한 페이지의 수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서로 읽고 나누면서 한 페이지 넘기듯 가볍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길 바라는 마음에 좀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마음에 지었습니다. 녹음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저희가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이 아니지 1년에 성인이 한 권 읽는다고 하는데 50몇 %? 50% 내외가 저희는 거기보다 많이 읽는 편이라 한 2주 동안 어떤 책을 자기들이 읽은 책을 나누는 이야기가 한 파트로 있을 거고 다른 파트는 한 권의 책을 4명이 읽고 나누는 이야기가 두 번째 파트로 이어지는 팟캐스트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주 동안 읽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제일 조금 읽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기원 이거만 거의 읽었고 저희 지정 독서기도 하죠. 네, 지정 독서여서 이거를 최대한 읽었고요. 밀리에서 또 좀 특이한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자살일기라는 책이고 이 제목이 너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읽어봤어요. 뭔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처럼 뭔가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외로운 이들을 위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살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문장이나 뭐 하나 있으면 한번 낭독해 주세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프롤로그인데 기나긴 밤을 외로이 홀로 보내지만 또다시 아침이 되면 밤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이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이 부분이 뭔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글을 쓰시니까 더 공감이 되겠다 이제. 한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필명이. 근데 왜냐면 내용이 너무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뭔가 번역을 했다기에는 너무 잘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왠지 한국인일까 싶었는데 맞네요. 신기하다. 네, 뭐 작가에 대한 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림 뒤에가 이렇게 영어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헷갈렸거든요. 외국인인가 했는데 한국분이셨고. 아무튼 요거랑 행복의 기원 이렇게 2개 읽었습니다. 행복의 기원은 우리가 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저는 그 이동진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다 읽었고요. 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여기서 근데 제가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서 그거를 또 찾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그 이다혜라는 시내21 기자분과 대화하는 걸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뭔가 라디오 듣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책을 읽는 우리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좋은 책이다.
왜냐면 책 좋은 거는 다들 알지만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합당하고 내가 느껴도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해 줄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것이 왜 좋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여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얘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 좋겠다. 영업책이구나. 그리고 책을 책 영업하는. 덕후. 책 덕후의 책 이야기. 뭐 좋은 라고 문장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 하나 소개. 좋은 문장이 너무 많은데. 테드가 엄청 많은데요? 좋은 독서를 위해서는 책을 읽는 자체가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서에서 정말 신비로운 순간은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을 때 책과 나 사이 어디인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우면서도 황홀한 경험입니다. 혹시 그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단어들 하나 몇 개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참마속이라는 뜻은 읍참마속? 네. 이거는 편집을 해야겠다. 난 뭔지 몰라. 이거는 왜요?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해봐. 그때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대의를 위해서 버리거나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책을 여러 개 중에서 책을 골라야 하는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문장이냐면 몇 시간 안에 이 책을 도파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참 미욱한 짓입니다. 미욱. 어리석다. 진짜요? 진짜 처음 들어.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나는 비판을 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그렇지. 이분은 아니네.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핑크색이 그건데 3개밖에 없습니다. 읍참마속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언젠간 반드시 삼국지를 읽히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팟캐스트 주제가 삼국지가 될 겁니다. 네. 좀 강제성이 있어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읽었던 젊은 작가상 특별집 이걸 마저 읽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거 얘기만 하는 줄 알고 안 가졌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걸 읽다가 정지돈 작가님의 건축이냐 혁명이냐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를 읽는데 그 이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구는 조선시대 마지막 왕실 가문의 핏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왕족이라고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주로 살고 계시는데 건축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다가 건축으로 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듯이 바뀌어요. 시점이? 네,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읽다가 저는 이런 건 얘기해도 돼요? 돼. 돼. 좀 짜증나가지고 지금은 수위가 되게 낮잖아. 우리끼리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의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읽다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읽힌다. 그리고 어떤 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고 또 공감이 됐던 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활자를 만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분 표현 좋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진짜 눈으로 활자를 만지는 기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읽었는데도 아직도 해석을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고. 근데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현대미술 이런 거가 떠오르거든요. 되게 불친절해. 아니 불친절하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모름으로써 어떤 바보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해석을 못했어.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야. 야, 내가 몰라서 해석을 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지고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보는 눈이 낮아서 안 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이 우리가 독서, 책을 읽는 더 큰 턱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나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겠네. 이게 날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독자를 쉬이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뭐 이런 거 지금 뭐 난해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책을 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글의 목적을 가장 기본적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 근데 그러면 시 같은 거는 더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좋아하는 시들이 있어. 저도 좋아하는 시 몇 개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막 진짜 이해 안 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그럼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뭔가 되게 지극히 너무 사적인 느낌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해석도 안 되고. 근데 또 시랑 또 이렇게 뭔가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랑은 또 저도 동감이거든요. 같은 생각이거든요. 정원님이랑. 근데 시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설 긴 글은 목적 자체가 이제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네. 시는 도달하지 못해도 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로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는 시가 어렵지. 그리고 작가라고 부르지도 않고 시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이제 분리하시거든. 근데 자신만의 세계가 있지.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시인이 존재하는 언어를 가진 국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언어를 가지면서 시인이 있다는 건 그 문화와 그 언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있어. 가치는 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짧은 시를 해석하기 위해 거의 한 권에 달하는 해석집을 봐야 된다면 그 시는 옳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글 자체가 무언가를 전달해야 된다는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안 읽었는데 이 시를 읽고 시가 정말 바로 전달될 수도 있구나 생각한 시가 하나 있는데 복효근 시인께서 쓰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거든요. 이건 그냥 읽으면 보면 바로 알아. 그리고 알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져. 이거랑 하나 더 있어. 그러면 하나 더 소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읽을게. 그럼 하나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거는 보고 너무 좀 슬펐어. 이거 약간 눈물 버튼. 눈물 버튼. 일단 엄마 자체가 이거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중. 얘기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시는 내가 늘 어디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엄마 말고. 엄마 말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엄마 말고?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시가 읽기가 되게 힘들어.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 5마리. 내 열려서 세상에 가장 따뜻한 저녁. 이거는 특별히 해석할 게 없어.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줘.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떠올라. 이거로써 이 글은 가치가, 그러니까 글 목적 자체가 달성됐다고 보거든. 근데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어떠한 목적으로 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이해 못하지만 소수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작품성 뭐 이런 거에 가거든.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산업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파이가 대중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자신은 고고하고 너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이해시켜 주려 하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 그 산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대중 친화적이고 다 전달 가능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그 산업이 살지 않을까? 이 출판이 더 쪼그라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저는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읽는 순서로 하면 어서오세요 결핵 상담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서평을 꾸준히 남기고 있는데 이 작가님께서 직접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 이걸 읽어주시고 서평을 남겨주시면 책을 보내주겠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내가 사보겠다 그랬어. 네. 책을 내보고 글을 써보니까 사줘야 돼. 그래야지 그분의 더 다른 작품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리고 읽어봤어요. 정말 결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간호학 박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고 그 내용을 적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률이 오랫동안 1위였어요. 정말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2위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결핵에 걸리고 있어요. 일단 읽으면서 놀랐어. 정말?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6.25 전쟁 때 결핵이 들어오고 그때 뭐 이렇게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때 쫙 퍼지고 그걸 못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우리 옛날 소설, 우리 근대 소설에 보면 결핵 걸리시는 분들이 꽤 등장인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천재적이거나 아니면 막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 이런 느낌이 많아. 그런 것부터 설명하시면서 이제 결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호사로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된대요. 꾸준한 같은 시간에. 이게 아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1년 동안 먹어야 됐대. 이젠 약이 좋아져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이 전담 간호사께서 연락을 해가지고 다 처방을 해주고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결핵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병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그 병을 아는 것인데 그걸 알게 해주는 책이다. 더 좋았다. 그 여기에 결핵이 걸리는 연령대나 이런 것도 나와요. 연령은 되게 다양해요. 20대가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분이 걸릴 확률이 좀 높은데 그분들이 걸리면 잘못 치료를 안 하면 사망하실 수가 있대. 그리고 막 이렇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딱 받으면 24시간 안에 보건소랑 이 전담 간호사가 안 돼.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집이 없거나 막 이런 좀 가난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도 다 지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야, 결핵을 치료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부터 치료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핵을 치료해줘.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결핵일 수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격몽요결. 이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5,000원권에 있는 분인데 그 책이 우리나라 유림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 이제 양대 산맥 중 하나가 이학파가 있고 이황학파가 있어요. 정말 그분들 모여서 학회를 열고 이 유학에 대한 토론을 하시거든요. 5,000원과 1,000원인가요? 그러니까 5,000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세게 얘기 못 하겠는데 근데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과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건 있다. 율곡 선생님께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9번 장원급제했다 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이거 시험 프로세스를 보면 시험 9번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당대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일부러 변장을 하고 좀 속이고
시험을 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또 장원을 한 거야. 그래서 9번 맞췄다. 뭐 이런 썰이 있어. 썰인 것 같아. 그냥 구는 정말 많이 했다 정도로 할 정도로 이분은 천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자, 야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쭉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나 못 지키겠는데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상과 같은 지표를 사셨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한 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김이나의 작곡법.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겨서 이걸 읽었어요. 글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작사. 그래서 작사를 좀 해볼까? 작사는 어떤 프로세스로 되지?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 꼭 책을 읽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가 쓴 유명한 노래를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고 한번 글로써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수의 법칙. 이거는 여자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이 책에 대한 유튜브더라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서평을 남기고 있으니까 팔로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적은 팔로워에서도 어떻게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더 많은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서술한 책입니다. 이것만 해요. 또 도전 욕구가 막 피어올라서 인스타그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포맷에서 좀 바꿔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색하죠? 네. 그니까요. 저희 독서 모임이 갑자기 다들 이불 반을 닫고 있어요. 저희 독서 모임이 얼마 됐지? 2년 좀 넘었나? 2년 가까이 됐지. 아직 올해 이번 달까지 하면 이제 2년 되지. 그쵸. 12월 달까지 하면 2년 다 되고. 1년 정도는 저희가 매주 만났잖아요. 맞아. 1년 정도 매주 만나서 2시간 반 가까이 4명이서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2-3시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오랫동안 더 밀도 높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이크가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한 얘기도 서슴없이 맞아요. 막 책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조금 어색하긴 아, 합니다. 첫 술을 먹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좀 2주에 한 번씩만 합시다. 좀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어색함이 좀 짧게 해서 30분씩 해서 2개를 올리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목적까지는 거창한 목적까지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독서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창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씩. 다음이 기대됩니다. 저는 근데 한동안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적응이 된 후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듣는다고 못 듣겠다고 하시더라고. 그 중에 보통 편집하시는 분들 듣는데 그분들도 고통스럽대. 자, 마리님. 전 말을 못 하겠어요. 연예인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카메라랑 마이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다음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약간 뚝딱거리실 것 같은데 준비 너무 많이 오면. 지금도 뚝딱이고 있어요. 준비하면 내가 봤을 때 더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 지금 이 4명 중에 가장 큰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마리님이야. 아 근데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들어갔잖아. 내 책을 읽어줬구나. 그런 건가? 그런가? 근데 막- 무풀이 더 비참해.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방어해줄게요.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정말 생 라이브를 듣고 싶으면 우리가 그걸 하면 돼. 토크 같은 거 하면 돼. 토크쇼를 하면 돼. 그때 와서 오프 더 레코더 하고 해야 돼. 저희 1부는 이렇게 두서없이 정말 수다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